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올해 정부의 국세 수입이 크게 줄면서 지원금도 함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천 지역 기초자치단체들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금까지 꺼내 부족한 세수를 메우고 있지만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정부가 인천시에 교부할 예정이었던 보통교부세는 9,526억 원. 하지만 정부는 635억 원 줄어든 8,891억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국세 수입이 크게 줄면서 교부 예정이었던 보통교부세가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보통교부세는 매년 기준재정 수입이 기준재정 수요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해 교부하는 재원입니다. 말 그대로 재정이 부족한 지역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천시가 8개 구에 지원하는 재원인 조정교부금도 매년 줄고 있습니다. 인천시 일반조정교부금 규모는 2021년 7,652억 원, 2022년 7,645억 원, 지난해 7,324억 원, 올해는 7,198억 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6년 7월부터는 행정체제 개편으로 자치구가 한 개 늘어나 조정교부금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입니다. 정부와 시의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당장 내년도 예산 편성이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오는 2026년 7월 행정체제 개편을 앞둔 중구와 동구, 서구는 내년부터 분구와 합구 준비를 본격화해야 해 긴축 재정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좀 분구하는데 돈도 많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분구 추진단에서도 좀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행정체제 개편하고 맞물려서 이제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농역 중이거든요. 그나마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이 있는 곳은 여유가 있습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은 재정난이나 재난재해에 대비해 지자체가 적립하는 일종의 비상금입니다. 잉여금을 적립해 일반 회계로 사용하거나 다른 회계 기금의 여윳돈을 빌려 쓰는 형식입니다. 중구와 동구의 경우 급한 대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서 돈을 빼내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평구는 10억 원, 계양구는 8억 원뿐입니다. 심지어 미추홀구는 기금을 아예 조성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기초단체 세입 감소와 자치구 확대 등에 따라 조정교부금 교부율 확대를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국세 수입 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줄어드는 보통교부세에 대한 효율적 운용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비는 물론 인천시 교부금이 줄면서 긴축 재정에 들어가야 하는 기초지자체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학교 도서관 시설과 자료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학교 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지역 내 모든 학교에 적용됩니다. 개정 내용은 시설 기준의 경우 학생 수에 따라 최소 면적을 100제곱미터 이상에서 198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하고 자료 열람 공간과 수업 공유 공간, 업무 공간으로 구분해 공간의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방음과 온습도, 채광, 조도 등 쾌적하고 안전한 도서관 환경 조성을 위한 세부적인 설계 지침도 마련됐습니다. 자료 기준은 학급 수에 따라 최소 장서 기준을 3,000권에서 12,000권으로 높이고 연간 추가 자료 확보량을 규정해 자료의 최신성과 다양성을 확보했습니다. 장서 구성 비율도 다양한 주제를 균형 있게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부천시가 올해 참 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부천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소통 채널을 운영한 성과를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가 주최한 이번 지방자치 정책대회는 지방정부의 우수 정책을 알리고 지자체 간 정책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체 21개 지자체가 참여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갈등이 지속되면서 지역 현안 예산들의 향방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은 어떤 현안과 내용에 집중했을까요? 국회는 지금 이세진 기자가 의정부 갑 박지혜 의원을 만나 들어봤습니다. 예결위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내년 예산안 두고 좀 중점적으로 검토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뭘까요? 요새 민생 경제가 너무 어렵고 올해도 그 세수 결손이 이제 30조 이상 발생할 거다. 작년에도 뭐 50몇 조, 56조 이렇게 수십조 원 규모였는데 연속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은 예산 부분이 국가 수입 부문의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었는지와 관련해서 이제 행정부를 이제 적절히 견제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산업부 예산을 주로 담당을 하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관련해서 화석연료 예산은 감액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일부 반영이 됐고요.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도 지역 시민들 그리고 경기도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이 더 늘어나고 그 반대로 사실 뭐 의료 대란 사태가 있다 보니까 의대 관련한 예산이 조금 졸속적으로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당장 필요하지 않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과정을 통해서 편성된 예산은 삭감하면서 우리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민생과 직결된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했습니다. GTX-C를 포함해서 경기도 지역의 SOC 예산 관련해서도 또 지적을 하셨는데 그 경기 북부 저희 의정부 같은 경우가 오랫동안 그 도시 역사가 좀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조금은 이제 오래된 측면이 있어서 이게 우리 시민의 눈높이 그리고 변화되는 환경에 맞추어서 좀 향상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SOC 예산이 중요하다고 봤고 특히 제가 이제 선거 기간에 시민들 목소리 들어보면은 교통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예산 지원이 조금 더 추가로 더 필요하겠다라고 느끼시는 지역 현안이 더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일단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반환공여지 개발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캠프 레드클라우드라고 해서 CRC라고 대규모 부지가 있는데 이게 수년째 개발 계획이 지연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부지 매입 비용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지역에서는 국비 지원을 좀 늘려야 된다. 저희가 그동안 감내해온 여러 가지 지역의 그 손실 같은 거를 보상하는 측면에서도 국비 지원이 늘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예산들은 지금 전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도 이번에 조금 저희 의정부를 비롯한 북부 지역 그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을 위해서 국가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내년 예산에 좀 더 편성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도 조금 성과로 좀 볼 만한 게 혹시 있었을까요? 이 예결위 과정에서는 예산의 규모도 보지만 예산의 집행 과정이 적절한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그 지역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예산 편성을 그 정부가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런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활동들도 주로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의정부 지역의 교통인프라 GTX-C 같은 경우 2028년까지 완공해야 되는데 이거 차질 없이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국토부 장관이 책임지고 신경을 써라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CRC 같은 경우도 사실 행정안전부에서 발전종합계획 변경 신청을 받아줘야 저희가 안정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 기존의 물류단지가 아니라 이제 뭐 복합문화공간 을 비롯해서 디자인 클러스터 같은 걸 이제 의정부 시에서는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려고자 하는데 그런 절차적인 사항은 행안부 장관이 반드시 받아줘야 된다. 시민들은 이런 걸 원하고 있으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개발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고요. 관련한 내용들을 조금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후속 입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좀 포함되지 않은 것들 네. 향후에 좀 어떤 노력들 계속 이어가실 건지 작은 예산이라도 미리 받아가지고 그 정부의 계획에 미리 반영시키려는 노력들을
꾸준히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기본 계획부터 이제 우리 지역의 교통 수요가 제대로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점검하고 요구하고 그런 활동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LG 헬로비전의 빅데이터로 살펴보는 지역 뉴스 키워드. 최근 한 달 동안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뉴스들이 관심을 받았을까요? 오늘은 인천과 부천, 김포 지역을 살펴봅니다. 이관성 기자입니다. 지난 11월 인천에서는 철도와 교사, 학교 등의 뉴스 키워드가 가장 많았습니다. 철도 키워드에서는 철도 노조와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12월 5일과 6일 각각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인천시가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하는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철도 노조는 임금 인상과 체불임금 지급,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고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구조조정과 1인 승무제를 반대하고 있는데요. 지역사회와 시민들은 노사 합의로 출퇴근 대란이 발생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교 키워드는 지난 10월 24일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 때문입니다. 해당 사건은 진상규명과 특수교사의 열악한 업무 환경 개선 문제를 살펴보게 만들었는데요. 학생 대비 부족한 특수교사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등 특수교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을 공감하게 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부천과 김포에서는 학교와 주택, 김장 등의 뉴스 키워드가 가장 많았습니다. 학교 키워드는 부천시와 김포시를 비롯해 경기도 13개 지역에서 유치 경쟁에 나선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 때문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 2005년 경기 북과학고 개교 이후 20년 만에 과학고를 신규 지정하기로 하고 지난 9월 공모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지역사회와 정치권까지 유치 열기가 뜨거운 상황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당초 11월 말 과학고 1단계 예비 지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는데요. 심층 질의 절차를 추가하면서 발표를 12월로 연기했습니다. 주택 키워드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소식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들은 지난 27일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들 중 3만 6천 가구를 재정비 선도지구로 선정했는데요. 중동 신도시에서는 7호선 역세권인 은하마을과 1호선 역세권인 반달마을 A블록 등 6천여 가구가 선정됐습니다. 선도지구에서 탈락한 단지들은 사업이 늦어질까 걱정이 커진 상황인데요. 국토부는 주민 불안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선도지구를 추가 선정하지 않고 주민 제한 방식으로 연차별 정비 물량 내에서 재건축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본 지역 이슈였습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 지난 2일 양 당에서는 엇갈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불효불급한 경기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려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민생 회복 예산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의회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제1차 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경기도의회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성수 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9명, 민주당 9명 등 동수로 구성됐습니다.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오는 6일까지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9일 제7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전국 최초로 인천시가 시행 중인 소상공인 반값 택배 지원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10월 28일부터 시행한 인천 소상공인 반값 택배 지원 사업의 5주간 이용 건수가 8,550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반값 택배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는 계약업체도 시행 초기 2,362곳에서 3,520곳으로 49% 증가했습니다. 반값 택배 지원 사업은 지하철역에 설치된 지파센터를 통해 배송 물품을 모으고 택배사와 단가 계약을 체결해 소상공인의 배송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인천 지역 소상공인은 지파센터에 배송 물품을 입고하면 1,500원부터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으로 픽업을 요청할 경우 2,500원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